네, 반갑습니다.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설명에 와주셨네요. 제가 보람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들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어차피 자료는 제가 다 드렸으니까 그냥 제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사실은 알고 보면 행정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취직할 회사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취직할 회사가 어디죠? 행정부죠, 여러분. 행정부의 모든 활동과 그 체계를 정리한 학문이에요. 여러분, 행정부 사이즈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의 시험 범위는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제도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었냐? 전문 과목 제도가 지금 도입된 지 2년 차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문 과목이라는 거는 일반 행정직렬을 기준으로 행정학이랑 행정법인 거 맞죠, 여러분? 근데 이 전문 과목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선택 과목 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 과목 제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데, 공통 과목이라고 하죠. 우리 국어, 영어, 한국사라는 게 있고, 그 당시에는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행정학, 행정법과 더불어서 고교 과목을 시험 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는 뭐가 있었냐?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유지해 오다가 모든 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내가 입직을 해서 행정법이라든가 행정학에 대한 지식이 좀 없다 보니까 업무 적응이 약간 늦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제 전문 과목 제도로 다시 바꾸자. 어떻게 된 거예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고교 과목이 빠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정학과 행정법을 공부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문 과목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냐? 이게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어, 한국사의 시험 난이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이거는 지금 수험생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난이도가 떨어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공부해야 될 분량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즉 90점에 이르는 그 시간이 다소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래서 예전에 한국사 100점 받으려면 여러분 진짜 공부 빡세게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택 과목 시절에도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수험생분들이 영어라든가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는 봤었고,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90점이 나오는지를 눈앞에서 봤었는데, 요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때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많이 감소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행정학은 어떠냐? 얘는 전문 과목답게 시험 범위는 유지되고 있어요. 다시 시험 범위는 유지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22년도 국가지방직 9급에서 행정학 시험 난이도는 평이하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평이하다는 건 뭐냐면 학습 분량이 줄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학습 분량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넓은 시험 범위를 잘 공부했을 때, 그것을 잘 공부한다면 90점을 받는 건 무리가 없다는 뜻이 되겠고, 다만 23년도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는 예외죠, 여러분. 헬정학이었어요. 그래서 75점에서 80점은 받아야지 우수한 점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당황하셨죠,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통 한 번 어렵게 나오면 한 번은 또 무난하게 나오거든요, 그 해에. 그래서 23년도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난이도로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거를 제가 상중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22년 시험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중정도라고 봐요. 그냥 전체를 무난하게 잘 공부했으면 90점은 무리 없게 받을 수 있었고, 난이도 중. 근데 하가 여기 23년도 지방직 9급.
그리고 23년도 국가직 9급이 그래도 제가 이 중에서는 상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거는 결국 상중하가 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보수적인 공부 방식을 채택하셔야 된다. 여기서 이제 보수적이라는 것은 꼼꼼하고 섬세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90점 이상을 무리 없이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모든 수험생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행정학이라는 거는 뭐랄까 어떤 과목이냐면 방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이에요. 뭔가 어떤 때는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듯 하면서도 한번 좀 어렵게 나오면 모두가 다 같이 점수가 이제 좀 잘 나오기 힘든 과목이 행정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보수적인 어떤 수준의 공부가 좀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냥 이거는 강사로서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국영사, 행정법, 행정학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학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합격 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23년도 지방직 9급 같은 경우는 제가 무난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 10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점이라는 숫자가 뭐 엄청 즐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100점 받았으면 아직까지 행정학은 오 괜찮네 이런 느낌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95점 받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95점 받았습니다. 근데 국가직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지금 보면은 80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80점을 받았어도 괜찮은 점수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80점이면은 무난하다. 자, 이분도 80점이죠. 괜찮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국가직을 기준으로. 그리고 제가 군무원도 몇 가지 합격 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직 23년도 군무원 필기 합격자 발표는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8월 18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점수 데이터 수집해 보니까 좀 만만치가 않아요. 필기 합격 컷이. 제가 지금 보니까 뭐 이건 부수적인 얘기긴 하지만 육군하고 일반행정 기준이에요. 국방부 기준으로 봤을 때 9급이죠. 다 9급이고요. 지금 육군이 85점인 거 맞죠, 여러분? 그리고 국방부가 지금 대략 한 88점 정도. 예상 컷이에요, 예상 컷. 예상 컷이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점수 필기 컷을. 왜냐하면 이제 제자분들 중에서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번에 군무원 시험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쉬운 건 아니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절대 그 쉬운 시험이 아니었고요. 행정법이 무난했다는 거는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알고 계실 것 같고 행정학은 9급의 경우에 보통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기존의 필기 합격 컷 데이터에 비해서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평균 한 90점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안심하고 붙을 수 있는 어떤 점수권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요즘에 이 공무원 수험가의 모습이라는 게 적체된 실력 있는 재수생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시생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의 난도가 조금 쉬워지기는 했어도 절대 방심하실 수가 없는 게 내가 비교적 고득점을 받아서 지금 합격해야 되는 구조예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소 국영사의 경우 무난해졌다고 할지라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공부를 치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이 친구 같은 경우 22년도 군무원 시험에서 해병대 군수 7급 수석 합격자예요. 지금 보시면 행정학 점수가 이 당시 이거 가채점 결과거든요. 80점. 네, 공식적으로 최종 점수 나왔을 때는 84점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22년도 군무원 7급 행정학은 헬정학을 넘어서 헐정학이었죠. 그냥 시험지를 봤을 때 손대기가 힘든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한 친구가 되겠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군무원 9급 육군이거든요. 84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석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죠.
좋은 학생분들을 많이 그 해 만난 거죠. 그래서 9급과 7급에서 각각 이렇게 수석 합격자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행정학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60점대 후반 정도면은 사실은 우수한 점수였었거든요. 자, 저희 커리큘럼 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학은 행정부에 대한 지식을 다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내용이 많기는 한데 암기를 잘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교재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론서는 딱 한 권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압축적으로. 압축 이론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재는 460페이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어떤 행정학 교과서보다도 얇은 페이지예요. 볼륨 자체가. 그렇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석 합격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자체는 아주 꼼꼼하게 보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황문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기출문제집이나 기타 문제집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집들의 경우에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풍부한 경험을 한다. 베이스는 공부의 기본적인 토대는 이론서를 중심으로 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문제풀이를 경험하여 나의 실력을 쌓아가는 체계, 이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커리큘럼 체계가 되겠어요. 연간 커리큘럼을 이를 바탕으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 7, 8월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기본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론 수업을 하면서 7, 8월에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게 다 마치면 이제 이걸 다 마치면 심화 이론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심화 이론에서도 이론서와 기출문제집을 같이 펴놓고 이론 수업 들으면서 문제집 같이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하지만 섬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전체적인 4개월의 기간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표시해둔 것처럼 9월부터 우리 올인원 기본 심화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압축적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원래 행정학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도 대부분의 실수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9월에 시작되는 올인원 강좌의 경우에는 제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되겠다. 그래서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10월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450개의 기출문제집을 이미 한번 풀어드렸기 때문에 비교적 적응을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마치면 이제 천지문이라는 기출 OX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1000개고요. 1000개. 저 교재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쉽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난도가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이 지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뜯어서 살펴보고 연구하다 보면은 행정학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학 시험은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행정법이나 국사와는 다르게. 그게 뭐가 있냐면 시험 선지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라든가 행정법 같은 경우에 나왔던 선지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행정학도 물론 그런 면들이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바뀌는 선지들도 꽤나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구해 보는 것도 실력 향상에 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품 모의고사는 제가 야간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저녁에 계속해서 확인 학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꽤나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이번 클래스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공부하신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영 보고 국가직 치르고 뭐 동영을 보고 또 지방직을 치르는 일반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월의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학을 압축 정리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예상되는 시수는 64시간이에요. 이 64시간 동안 방대한 행정학을 압축 정리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굉장히 수업의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각오 단단히 하시고 딱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은 문제 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확인학습 체계를 돌릴 거예요. 기출문제집 한 권 하고요. 그 다음에 하품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초시생이든 N수생이든 수강 대상은 상관이 없겠어요.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 도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구. 도구가 불편하면은 1년 내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갈 건데,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두 권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이론서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문제집이에요. 이론서와 문제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다 꼼꼼하게 같이 풀어나가고 있어요. 이론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권이에요. 시중에 있는 어떤 이론서보다 얇고 압축적인 압축 이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루하게 뭐 글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다양한 이미지와 구조들을 넣어두었고, 여기 바깥에 보면 날개에 인덱스가 있지 않습니까? 교재를 30일치로 쭉 쪼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학습 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이렇게 쭉 이미지가 들어있다. 당연히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약집이 아닙니다. 보통 행정학 교재는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서가 있고, 종류가 두 개란 뜻이거든요. 기본서가 있고 요약집이 있거든요. 그럼 이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재수하신 분들은 알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거를 연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연예인이다. 그러니까 왜 연예인이냐면 책이 너무 예쁘고 잘생겼는데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계륵이다. 행정학의 경우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번 보기가 힘든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요. 아, 힘든가 보다. 요약집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약집으로 가게 되죠. 요약집은 그래서 대단히 현실적인 교재죠.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요약집은 요약집일 뿐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약집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원래 FM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내가 기본서를 한번 쭉 리딩하고 요약집으로 공부하면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기본서를 참고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분들은 사실 단어만 이렇게 보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문제 이렇게 많이 풀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확도.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교재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최욱진 행정학이라는 교재다. 최욱진 행정학은 기본서와 요약집을 잘 절충한 교재다. 그래서 페이지가 460페이지이긴 하지만 절대 요약집은 아니고요. 고도로 압축된 이론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수업 듣고 있는 방문각에서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합격생들도 배출했었던 좋은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집이야 뭐 대부분 비슷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고 밑에 이제 해설이 있는 식으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기출 문제집을 너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제가 이제 행정학을 가르칠 때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 기출 문제의 선지를 너무 외우지 말자. 어차피 해당 내용은 다 이론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들은 자주 바뀌기도 하므로 내가 그저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중심 부분을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출 문제집을 외우려고 하지 말자. 왜 그러냐? 행정학 기출 문제가 일단 분량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00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는 게 아예 물리적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하거든요. 오케이, 외우려고 하지 말자. 기출 문제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천지문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해 이제 다시 출판하긴 할 건데, 펼치면은 왼쪽에 이렇게 선지가 있고 오른쪽에 해설을 쭉 넣어뒀어요. 이 천지문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방대한 행정학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1회독 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이냐? 시수로 보면 제가 22시간 정도면 천지문을 다 돌리더라고요. 하루가 안 되죠. 네,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두 번째, 행정학의 경우에는 똑같은 선지가 복사부처 되기보다는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선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행정학 OX 문제집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